안녕하십니까, 패스매니저 정훈입니다. 영상 설명에 본 무료 학습지가 링크로 제공되니 먼저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나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외에 제공되는 NC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바르게 판단한 것은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 법조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조문 또는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주어 내지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저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정표라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기준으로 삼아질 구간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당 선지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하러 찾아 올라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먼저 보고 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구나를 확인하신 이후에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기준을 먼저 보고 나서 상황을 보셔야 여러분이 지금 경선이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애들에게 맞부딪혔을 때 어떤 규정이 적용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로 넘어와서 일단은 해설을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조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고, 22조는 비밀 누설 금지, 23조는 감독에 대한 내용, 24조는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련된 내용, 26조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와 관련된 내용, 27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조는 벌칙, 과태료 이런 순서로 각 법조문의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문당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조문당 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문당 제목만으로 내가 확인해야 하는 선지가 어디에서 확인되겠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조문당 항이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제시가 되거나 조문의 제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어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선지, 확인해야 하는 법조문을 좀 더 명확화 시켜서 찾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선지는 경선이가 건설사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선이가 지금 건설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건설사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주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부분은 22조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22조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부분에 대한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경선이와 상관없죠. 건설사에 대한 내용은. 따라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선이가 목격한 건설사에 대해 지도감독한답니다. 지도감독 다루고 있는 부분 23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업무지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건설사인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틀렸다.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조 보시면 벌금 얘기예요. 22조를 위반한 자, 그리고 26조 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26조 1항 뭡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직원으로서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지 건설사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틀렸다라고 보셔야겠죠. 4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금 이 법이 아니라 특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7조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겠고, 27조의 요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 및 경영에 관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4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 보시면 21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21조 뭡니까?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자는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근데 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21조를 위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9조 2항에서 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5번 맞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규정에서 틀린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구분해서 보시면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을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그리고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에서 특히 휴대용 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험 물질 제시되어 있고 드라이 아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창도검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도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기류에 대해서도 이제 총기류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무술 호신용품이 이런 종류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호신용 스프레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류에 대해서도 라켓류와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공구류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도구 그리고 구조용품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운차는 야구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라오스로 출국한다 하면서 야구 배트와 야구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 용품 제시가 되어 있었죠. 야구 배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야구 배트 보시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고 객실에는 반입할 수 없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고, 야구공에 대해서는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더 빡센 조건이 주어져, 좀 더 여유로운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위탁 수화물로 반입을 하니까 문제되지 않겠다. 1번 문제되지 않는다. 자, 2번 지차는 휴대용 라이터를 휴대한 채 객실에 탑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용 라이터는 인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 파트에서 보시면 되겠고, 한 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문제되지 않겠죠. 지원은 청소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염소와 표백제를 안전하게 포장해서 승인을 받아 위탁 수화물로 반입을 했습니다. 자, 염소와 표백제는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은 위탁 수화물과 객실에 모두 반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 3번 틀렸다. 정답 3번이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4명이 거짓으로 답했고 1명만이 진실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선물한 사람과 진실을 말한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짓말쟁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가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보실게요. A는 C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C도 진실을 말한 것이 돼요.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1명만 진실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진실을 말했다라고 하는 가정조차 틀린 게 되겠죠. D도 마찬가지입니다. D가 진실을 말하면 E도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C도 거짓말을 한 상황, D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E도 거짓말을 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B만 진실을 말했고 나머지 상황이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B에 대한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B가 진실, A가 초콜릿을 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해서 명제출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연역론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호하면서 작업을 해 보실게요. 신청하거나 출국을 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만자가 없을 때 여러분이 요런 형태의 명제를 설정할 수 있겠고, 이 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에 낫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호화를 해둔 거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없지만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우 명제, 대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거꾸로 제시가 되어 있는, 대우를 취해 보시면 거꾸로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돼요. 해서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녀석이 필요 충분 조건에 놓인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명제를 여러분이 기호화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명제 보실게요.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을 때에만, 여기다 할까요? 마찬가지로 뭐뭐일 때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ot이 붙으면 되겠고, 결제를 할 수 있을 때에만 쇼핑을 할 수 있다. 쇼핑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구매한다가 확정되는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철수는 구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는 당연히 쇼핑을 하겠고, 당연히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되겠고, 당연히 여기 두 번째 명제의 대우를 취해 보시면 결제를 하면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 첫 번째 명제도 대우 취해 보시면 신청하거나 출국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1번 선지 보시면 해외 출국 정보를 신청했다. 모르죠. 철수는 신청하거나 출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지만 2번 보시면 출국을 하면 철수는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수라는 존재는 여기까지 반드시 도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라고 한다면 신청을 하거나 출국을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부정이 되면 여기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거 이제 선언지 배제라고 얘기를 해서 한쪽이 부정되면, 뭐 여기를 부정시켜 볼까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을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출국을 하지 않는다가 부정이 돼서 출국을 하면 신청을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얘기가 확보돼서 출국을 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요게 아니죠. 신청을 해야 한다가 확인될 수 있겠죠. 해서 정답 2번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언지의 형태에서 하나가 부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참인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고, 팀별 인원 구성에서 A, B, C, D가 3명, 2명씩 총 10명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이들을 두 팀으로 나눠야 되는데 두 팀의 인원수는 5명씩으로 같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 조건으로는 같은 팀의 팀원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제한 조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1번 선지 보실게요. 20대가 모두 한 팀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얘기들을 다 경우의 수 펼쳐서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20대가 모두 한 팀일 수 있게 내가 만들었는데 제약 조건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20대만 모아 봅시다. 을이 20대고 나가 20대고 C팀에 20대가 없고 D팀에서 한과 둘이 모여야 20대가 모두 한 팀인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D팀이 한 팀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번은 불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실게요. 30대가 모두 한 팀일 수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대가 모두 한 팀일 수 있는지 내가 일단 모아보면 되겠죠. 자, 갑이 30대고 그 다음에 가가 30대고 그 다음에 3이 30대입니다. 이 셋이 30대이기 때문에 이 외에 나머지 2명을 아무 팀에서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D팀에서 한 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테니까 한을 집어넣고, 뭐 나머지 중에 을 정도 넣어 봅시다. 이렇게 되면 30대가 모두 한 팀일 수 있기 때문에 2번 선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선지 보실게요. 40대가 한 팀으로 이루어진 경우니까 40대를 일단 한 팀으로 모아보면 되겠죠. 병이 40대고 1과 2가 40대입니다. 이렇게 셋에다가 지금 B팀하고 D팀에서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랑 뭐 한 정도를 넣어서 20대가 들어갔는지 보시면 되겠죠. 가 대신에 나가 들어와도 되고 한 대신에 둘이 들어와도 어쨌든 20대가 배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번 틀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여성으로만 팀을 이뤄 봐야 되겠죠. 자, 을이 여성이고 병이 여성입니다. 아직은 A팀에서 2명만 온 거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가가 여성이고 나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B팀이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얘 대신에 다른 여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보더라도 여성은
뒤에 한 명만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으로만 팀을 이루게 되면 B팀이 다 들어오게 되거나 C팀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팀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시면 한 팀의 연령의 합이 160세 이상일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순서대로 대충 집어넣으면 보면 되겠죠. 한 팀에 한 명 이상씩 병이 들어가고 나이가 더 많은 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팀에서는 1과 2가 들어가고 D팀에서는 뭐 한이 들어갈 수 있을 때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41 더하기 31은 72, 그리고 42 더하기 40은 82, 그리고 한이 나이가 29이기 때문에 모두 더하면 160 이상이죠. 그러니까 5번 답이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